사실 저 죄송스러운 게, 여기서는 좀 챙깁시다, 우리. 뭐 62평 조항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근처에서는 조금 챙기고, 내가 샀던 자리? 거기에서는 그냥 털고 나옵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도 좋죠.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명신산업 코드번호는 009900입니다. 현재 시각은 8월 20일 금요일 3시 5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전일에 이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될 것 같고, 참 힘들죠. 저도 이제 리뷰하려고 하는데 힘듭니다. 생각보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샀네요. 그래도 개인들이 많이 샀고, 외국인 기타 법인이 이제 그쪽인가 봐요. 그 하나금융 투자였나요? 이 물량을 다른 기관들이랑 연기금, 외국인, 개인들이 다 받아줬네요. 네. 어제 그래도 이렇게 좀 들어오는 걸 보고 좀 기대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 일단 저는 좀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저는 조금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로 확인해야 되냐면은, 환경 설정 50으로 놓고 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봉상에서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되냐면은, 자, 주가가, 그냥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차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올 거죠. 22평이. 그 다음에 뭐 52평이 이런 식으로 내려올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가, 그런데 어떻게까지 좀 해줘야 되냐면은, 여기서 이제 양봉이 나와야 돼요. 양봉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리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뚫어준다.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음봉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이런 식으로 음봉이 또 나올 겁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 네, 음봉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또 양봉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 정도 사이클은 나와줘야 주가가 진정이 되었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러고 얘는 이렇게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네. 이 정도 상황이 나와야 여기서 이제 매수를 받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매수를 받는 거예요. 저는 대략 이 정도 사이클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냥 차트로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아직은 특별히 매수 관점으로 볼 만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일단 뭐 대응하는 게 맞겠죠. 지금은 뭐 어제 대응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항상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여기서 이제 여기 돌파할 때 어떤 분이 이제 더 사도 되나요? 아니면 사도 되나요? 물어보셨잖아요. 저한테 그 댓글로. 여기 더 갈 것 같아요. 제가 이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더 갔죠. 네. 물론 여기 안에서 한 제가 기억하기로는 왜 이렇게 안 되냐. 이 정도에서 한 10%? 13% 정도 갔어요. 네. 근데 뭐 제 말이 맞았죠.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사실 이래요. 실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여기서 파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여기서 파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파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수익만 봤으면 다행입니다, 진짜. 네. 수익만 봤으면은 다행이에요, 그냥 챙겼으면은. 근데 사실 어떤 사람은 또 여기다가 걸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쉽게 터치가 안 돼가지고 매도를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아쉬운 상황이죠. 그러면 나는 최소한 여기 오면은 다시 팔아야지. 이 정도 캔들이 나왔을 때는, 이제 다시 오겠다. 여기서 팔아봐야지.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렇게 꼬꾸라지면서, 왜 그러지? 약간, 거래량 줄여가면서, 그래도 양봉이 나왔다. 여기까지는 괜찮잖아요. 사실 차트 보면은, 그래도 지켜줄 자리는 좀 지켜주네. 왜? 여기에 뭐 이런 고가와 고가를 연결하고 이런 하단 구간을 그래도 지켜주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사실 틀린 게 아닌데,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 진입을 했다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여기가 손절가가 되고,
어떤 사람은 뭐 여기가 손절로 잡기도 하고 다양하단 말이야. 손절은 결국에 누군가는 리스크를 뭐 단타를 생각한다라고 단기 스윙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리스크를 내가 조금 더 크게 잡느냐 아니면 작게 잡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달라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크게 잡았는데 크게 잡았다라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켜주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수익이 극대화가 되죠. 나는 손실을 손절가를 여기로 잡았어. 이 돌파봉에 시가로 잡았어.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자기만 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나는 그냥 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래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죠. 제가 이제 리뷰하는 사람은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피곤하긴 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상황을 봐야 되고, 피곤하긴 한데, 근데 사실 해석도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 그대로 이제 얘기해주면 되는 건데, 사실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죠. 사실. 이 하나하나에 마음이 달라지고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그런 게 이제 반복이 되니까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죄송스러운 게, 제가 만약에, 여기서는 좀 챙깁시다, 우리. 이거 62평 저항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근처에서는 조금 챙기고, 올라가면은 또 챙기고, 근데 내려가면은 뭐 내가 샀던 자리? 거기에서는 그냥 털고 나옵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도 좋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저도. 네. 그게 쉽진 않죠. 내려오면은 기회입니다라고 저도 얘기할 수는 있어요. 예, 내려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수가 떨어지는 거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마 작년장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더더욱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어제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을 때 음봉이 여기 이 정도 발생이 되었을 때 제가 영상을 찍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근데 하락 마감에 상당히 강하게 이제 오후장, 점심장 이후에도 낙폭이 강하게 나왔고 오늘은 갭이 살짝 발생이 되었는데 사실 오늘 같은 장은 갭이 한 이 정도에서 발생이 돼서 좀 올라가면서 해야 좀 매매하기가 괜찮거든요. 근데 갭이 조금 위에서 떴어요. 위에서 뜨고 그러니까 이건 쉽지 않겠구나. 오늘 장도. 오늘 저도 손실을 좀 봤습니다. 네. 괜히 매매했다가 저도 손실 좀 보고 그랬었는데 쉬운 장이 아니죠. 네, 쉬운 장이 아닙니다. 코스닥도 그렇고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깼어요. 여기 네, 지지 라인을 깨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죠. 여기 그 다음 라인은 여기 2950 라인을 기준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런데 오면은 이제 여기서야 이제 좀 제대로 된 매수세가 발생이 될 수 있겠죠. 사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뭐 매수세가 일단은 추심이 좀 많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려심이 상당히 깊어져요. 왜냐? 쌍봉이 나오는 거 아니야? 약간 살짝 고점을 높인 쌍봉. 네, 그런 게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심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진입하는 사람들도 사실 짧게 내 평단가 이탈하면 손절한다. 약간 이 생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 왜냐면은 얘네 코스피도 보면은 급하게 올랐잖아요. 네, 코스피도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잖아요. 이탈하면은 받쳐줄 매물대가 없어요. 여기? 네,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조금 지금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 사이에 이격이 좀 커요. 네. 어쨌든 급등을 한 만큼 이격이 올라갈 땐 좋죠.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면 좋아요. 왜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니까 코스피도 그렇고 뭐 코스닥도 그렇고. 근데 내려오게 되면은 그런 매물대가 딱히 없기 때문에 이 사이에 받쳐줄 매물대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뭐 이게 매물인가요? 아니죠. 여기에요. 보통 매수세가 발생이 되는 거는 보통 이런 저점을 기준으로 매수세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명신산업을 이제 함부로 이제 이게 어쨌든 어렵게 올라왔는데 정말 한낱 꿈처럼 이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그냥 쉽사리 매수 관점 제가 마지막으로 매수를 보는 건 이런 라인이에요. 예. 이런 데서 이제 못 가면은 그냥 손절인 거예요. 못 가면 손절. 참 어렵습니다. 네. 뭐 이런 뉴스나 나오고 있고요. 하나금융 P 타이밍 놓친 KB운용.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KB자산 먼저 처분하면서 KB자산 운영의 회수 작업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얘네들끼리도 누가 먼저 파는가 이거를 계속해서 재고 있었나 보네요. 정보를 얻는 거죠. 원망한 적 없다. 아, 다행입니다. 아, 저는 솔직히 너무 죄송스러워요. 네. 사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전 더 죄송스럽습니다.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도 나름대로 신경 쓰면서 리뷰를 하거든요. 예, 리뷰를 하는데 최정환 님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즐거웠는데 희망이 보였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아마 저도 이제 작년 같은 장은 저도 처음 겪는 장이었는데 주식을 하면서 예. 뭐 코스피 같은 경우 보면은 얘네가 이렇게 시원하게 갔던 적이 없어요. 사실 시원하게 이렇게 올랐던 적이 그렇게 없습니다. 이때 있었죠. 이때 2003년부터 2000 아마 8년 이때까지 있긴 했었는데 이때가 엄청난 거의 지수로 따지면 300%가 올라갔던 때가 있었고 여기 근데 이 저점에서 뭐 산 사람들도 있겠지만 못 산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요. 지금 140%가 올랐는데 130% 정도? 어렵죠. 근데 이제 주봉이 상당히 별로 이쁘진 않죠. 오늘도 종가 마감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런 데는 이제 저 의미는 없네요. 지금은 이제 이런 추세선도 그렇게 의미 있는 것 같진 않고요. 사실 눈치를 채려고 했었으면은 어느 정도 이런 트렌드? 이런 트렌드가 이탈이 나오면은 이런 데서 저항을 받네? 아니면 여기서 놀고 있네? 라고 하면 눈치를 챘을 수도 있죠. 눈치를 챘을 수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보통 시장 참여자들이 보는 거는 이제 추세 이론에 근거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저점은 높아져 간다. 저점은 높였기 때문에 안 깨지면은 올라간다는데 여기서 이제 패닉셀이 여기서 한번 이제 눈치 빠는 사람들은 여기서 손절이 나갑니다. 네, 여기서 손절이 나가고 명신산업은 어제 꼬리 달라줄 때 조금 어느 정도 좀 네, 정리를 하는 게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뭐 비싸게 사더라도 좀 더 확인하게 사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래 보입니다. 네. 참 어렵다라는 거 하는 게 이런 데서 이제 쌍바닥이라고 이제 인지를 했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사람들도 같이 인지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지 받으면은 갈 것 같은 느낌이 있었죠. 근데 여기를 이탈하니까 투심이 급격히 나빠지는 그거에 맞춰서 또 사실 지수가 먼저 이제 근데 어제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하나금융 거기서 이제 던졌던 거는 지수가 빠질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 던지지 않았을까. 시장이 나빠질 것 같다. 뭐 테이퍼링 이슈도 있고 연준에서 계속해서 이제 달러도 올라가고 네. 원달러 환율도 계속 올라가고 뭐 이러니까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보통 지수 볼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나스닥이나 아니면은 항생도 보고 S&P도 보고 하는데 달러 인덱스를도 많이 봐요. 네, 달러 인덱스가 반등을 최근에 좀 강하게 하고 있죠. 오히려 달러가 지금 쌍바닥을 또 찍으려 그러죠. 네. 그래서 사실 달러가 올라가면은 그 주식시장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주식시장은 달러가 제가 이제 와 주식을 진짜 마음 먹고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언제였냐면은 이런 트렌드 저는 여기를 이탈했을 때 여기 이거는 좀 좋겠는데 시장이 주식시장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구간이었고 실제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화랑이었죠. 작년 7월달 6월달 이때 예 주식시장은 한 작년 6월달 7월달에는 확신을 가지고 주식시장을 좋겠다. 물론 수익도 그때 좀 많이 났고요. 네. 달러가 이렇게 좀 반등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안전자산으로 옮겨가려는 심리가 좀 많이 있어요.
안전자산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은 이제 달러, 그 다음에 엔화, 그 다음에 뭐 골드까지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걸 꼽으라고 하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달러죠. 네, 달러죠. 아무튼 오늘은 뭐 이렇게 명신산업도 얘기를 했지만 그냥 이것저것 좀 얘기를 했어요. 그냥 달러도 얘기를 했고 그냥 명신산업의 이런 투심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시나리오를 나와야만이 다시 한 번 더 매수 관점을 볼 수 있느냐. 네. 제가 와 이때부터 좀 좋다라고 했잖아요. 사실 이때부터. 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림이 나와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똑같죠. 이때랑 공통점, 제가 여기서부터 좀 긍정적으로 봤잖아요. 근데 보시면 21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61선 지지를 받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와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은. 이런 사이클이 나와야 아 가겠다 싶은 거죠, 다시. 투심이 개선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일봉에서든 분봉에서든 똑같이 적용이 돼요. 아무튼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에 푹 쉬시고요.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이제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8월 17일, 8월 13일 네,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52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이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그리고 시황 이런 걸로 이제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은 네,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9시부터는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네,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이제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공항 47,700원 기준 매수, 목표가 49,100원, 손절가 45,500원으로 이제 대응한다. 그리고 태웅로직스, JC케미칼 이렇게 세 종목을 추천을 도와드렸고요.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AP 트레이더라고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어요. 테마주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AP 투자연구소에서 만든 검색기인데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이렇게 세 버전을 저희가 제공을 도와드리고 있고 시장의 주도주 그리고 급등하는 테마주를 빠르게 한 번에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어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어떤 종목이 이슈가 있는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주도주를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초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유용하게 쓰시라고 저희가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잘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